안녕하세요. 병원체는 우리가 생활하는 곳 어디에나 존재하며 언제라도 우리 몸에 침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병원체 같은 이물질의 침입에 대항하는 방어 체계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병원체에 감염된 즉시 어떤 병원체라도 거기에 막을 수 있는 비특이적인 방어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병원체가 체내로 완전 침입했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보겠습니다. 병원체가 체내로 침입을 하면 병원체의 종류를 인식을 하고요. 그 병원체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는 면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특이적인 방어작용이라고 합니다. 또는 후천성 면역이라고도 해요. 면역이라는 말은 외부에서 침입한 그 병원체에 대항해서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 즉 방어작용과 같은 말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부터 몸에서 가지고 있던 면역이 아니라 어떤 병원체가 침입하면 거기에 맞게 다르게 반응하게 그 반응이 생기니까 이걸 후천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특이적 방어작용 두 가지는요. 첫 번째 세포성 면역, 두 번째는 체액성 면역이 있습니다. 세포성 면역은 어떤 그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죽이는 거예요. 세포를 직접 죽인다고 해서 세포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몸 안에 있는 그 액체, 체액 안에 항체라는 걸 만들어요. 항체가 좋은 말로는 뭐 무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기를 만들어서 오늘 많이 나오는 말인데요. 항원이에요. 예. 그리고 병원체, 이물질입니다. 같은 말로 생각해 주세요. 병원체를 제거하는 거. 체액 안에 무기가 둥둥둥둥 떠다녀요. 그래서 그 병원체를 탁 잡게 하는 거, 이거를 체액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큰 틀 안에서 보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이적 면역 반응을 하는, 특이적 방어작용을 하는 중요한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선생님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는 면역 반응을 하기 때문에 백혈구죠. 외부에서 병원체가 오면 그거를 방어하는 작용하는 백혈구. 자, 백혈구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네. 진짜 백혈구의 종류가 많고요. 그리고 이 백혈구의 종류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늘 주인공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림프구입니다. 백혈구 중에서도 림프구 중에서도 B림프구와 T림프구가 오늘 중요한 주인공입니다. 자, 여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뼈예요. 여러분 뼈에 보면 안에 골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골수라는 부분에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다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백혈구 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선생님이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B림프구와 T림프구는 또 어떻게 다른 점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몸의 면역계인데요. 면역을 하는 주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방어를 하는 주요 부분들인데 이것들을 이렇게 깊이 있게 보지는 마시고 오늘은 방금 T림프구와 B림프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여러분의 뼈가 있습니다. 각종 뼈가 되게 많은데 뼈에서 이쪽 부분을 골수라고 하죠. 골수에서 처음에 림프구라고 하는 것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미성숙된 림프구예요. 이 림프구가 골수에 계속 있으면서 성숙이 완전히 되면 이 림프구를 비림프구라고 합니다. 골수가 0으로 본 메로우라서 여기에 B를 써서 비림프구라고 이름을 땄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림프구는요, 이렇게 면역계를 타고 가서 여기 가슴샘이라는 곳에서 성숙이 되기도 합니다. 가슴샘을 타이머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 타이머스의 T를 따서 T림프구라고 합니다. B림프와 T림프구의 출생지 그리고 어디서 성숙했는지 좀 구분이 되나요?
예, 그래서 B림프구, 그래서 T림프구이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항원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없애는 방법. 이걸 뭐라고 했죠, 여러분? 그렇죠. 세포성 면역이라고 했죠. 세포성 면역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때 관여하는 림프구는 T림프구입니다. 자, 세포성 면역. 자, 항원이 들어왔습니다. 병원체, 이물질, 체내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 꽃가루도 항원에 들어가요. 꽃가루도 우리 몸에 들어오면 다른 물질이라고 느끼거든요. 항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대식세포라고 하는 것이 항원을 잡아먹습니다. 이 대식세포도 백혈구의 일종입니다. 백혈구가 종류가 참 많아요. 예, 대식세포가 항원 조각을 이렇게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잡아먹고 또 잘 다 먹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표면에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항원 조각들을요. 그 찌꺼기를. 그러면 우리 몸에 둥둥 떠있던 보조 T림프구라고 하는 것이 이 항원 조각을 인지하고요. 이러면서 세포동성 T림프구를 활발하게 기능을 하게 만듭니다. 활성화시킨다고 하죠. 세포독성 T림프가 활성화가 되면 이 세포독성 T림프구는 그 주변에 항원에 감염된 세포들이 있겠죠. 그 세포들의 항원 이거를 딱 인식을 해서 그 세포들을 공격하고 파괴합니다. 네. 그래서 감염된 세포를 바로 그냥 죽이죠. 이거를 세포성 면역이라고 해요. 보면 여기에 세포 독성 T림프구가 있고 그다음에 감염된 세포가 있는데 여기 지금 구멍이 뚫리면서 죽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두 번째는 무기를 써서 병원체를 제거한 후에 두고두고 곱씹어서 기억하고 대비하는 방법. 무기는요, 오늘 계속 나오겠지만 항체라고 합니다. 무기를 쓸 거고요. 병원체 계속 나옵니다. 항원이에요. 자, 대항하는 물체라고 해서 우리 몸에서 대항하죠. 대항하기 위한 물체에서 항체. 대항하는 원인이라고 해서 항원이라고 해요. 항체를 써서 제거하고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세포가 관여하냐면 B림프구가 관련됩니다. 자, 볼게요. 이것도 역시 대식세포가 항원을 잡아먹은 후에 몸에서 소화시키고 나서 주변으로 이제 바깥으로 항원을 제시하면 보조 T림프구가 이거를 인지해서 B림프구라는 것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럼 B림프구는 점점점 증식하고 분화를 합니다. 증식은 수가 늘어나는 거고 분화라는 말은 기능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증식하면서 기능이 어떻게 변하냐면 형질세포라는 것과 기억세포라는 것으로 변하죠. 자, 형질세포가 뭘 하냐면 항체, 뭐라고 했어요? 옳지. 무기라고 했죠. 그래서 항체를 만들어요. 그럼 항체를 항원이 감염된 그런 세포들에게 타다닥 던지든지 항원에 탁탁탁 던져서 그 항체를 이제 힘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고요. 기억세포는 가만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항원을 가만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항원을 가만히 기억하고 있어요. 자, 이건 지금 체액성 면역의 초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형질세포가 만들어져서 항체가 생기고 기억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항체와 항원을 좀 자세히 볼게요. 자, 항원이라는 말은 병을 일으키는 물체, 원인이 되는 물체다. 즉, 체내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물질이기도 하다라고 배웠고요. 항체는 항원에 결합하는 부위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모양이 좀 되게 특이합니다. 이렇게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고,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항원이 여기에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체는 무기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만든다고 했죠? 형질세포가 만든다 했죠. 비림프가 아니라
형질 세포가 만드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이것도 다 단백질로 아미노산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아미노산이 연결된 단백질 구조예요. 그런데 혈장 단백질이래요. 이게 뭐냐면 혈장이라는 말은 자, 여러분 혈액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혈액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나요?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 이런 게 있죠. 그럼 그 외에도 뭐 호르몬 이런 것도 떠다니고 여러 가지 뭐 나트륨 이런 것들도 혈액이 떠다닙니다. 그런데 혈장이라는 말은 혈액에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즉 혈구를 뺀 나머지를 혈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90% 이상의 물, 그리고 그 중간에 떠다니는 그 나머지들을 혈장이라고 하는 거죠. 혈구를 뺀 나머지요. 그런데 지금 이 항체가 지금 혈장에 이렇게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장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혈장이 떠다니고 있어서 혈장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죠. 어려운 말은 아니죠. 세포처럼 큰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단백질입니다. 이런 것이 오늘 우리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그러면 보면 항체가 있으면 항체의 결합 부위가 있을 거고요. 항체가 항원에 결합하는 부위가 있을 거고 항원에 또 특이적인 어떤 그 구조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항체는 자기의 그 항원 결합 부위에 맞는 특정 항원만을 인식해요. 그래서 결합을 합니다. 특정 항원. 여기 보면 지금 항원이 이런 모양일 때는 항체가 결합하지 못하죠. 예. 특정 항원만을 이렇게 인식해서 결합하는 것을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특이성이 있다. 이렇게 결합을 하고 나면 이제 항원의 독성이 약화되거나 아니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응집되거나 아니면 또 그 항원에 이렇게 감염된 세포가 세포를 이제 파괴시키는 거 이런 거를 도와주는데 이 항체가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체에는 특정 항원하고만 결합한다 라고 기억해 주세요. 그럼 색성 면역을 다시 정리를 마지막으로 할게요. 자, 대식세포가 항원을 잡아먹은 후에 표면을 제시하면 보조 T림프구가 활성화시켜서 B림프구가 증식 분화해서 형질세포가 항체를 생성하죠. 예, 단백질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세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침입했을 때는 이런 항체를 만들고 앞으로 이렇게 생긴 항원이 오면 난 꼭 기억해서 잘 기억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볼까요? 항원 X, 어떤 X가 들어왔다고 쳐요. 그랬을 때 1차 침입하면, 그러니까 최초로 침입한다는 거죠. 항체가 생성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적은 양의 항체가 느리게 생성됩니다. 왜 시간이 걸릴까요? 이렇게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니까 시간이 걸리고 이만큼의 항체가 생성되겠죠. 이것을 체액성 면역 중에서도 처음 일어나는 1차 면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를 들어 이 항원 X가 다시 침입한 거예요. 재침입한 거죠. 이럴 경우는 어떨까요? 이럴 경우. 자, 2차로 다시 2차로 다시 2차 침입을 하게 되면 2차 침입을 하게 되면 이때는 이 앞에 있는 과정이 거치는 게 아니라 기억세포한테 딱 걸려요. 옳지, 딱 걸렸다. 나 너 기억하지 하면서 기억세포가 이제 자기가 증식 분화를 합니다. 자기가 증식 분화해서 뭘로 되냐면 형질세포가 돼요. 그리고 기억세포로 증식 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형질세포는 뭐를 만들까요? 그렇죠. 항체를 만드는 거죠. 항체를 만드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볼게요.
2차로 침입하면 1차 면역 반응에서 생성된 기억세포에 의해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항체가 생성된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수많은 뭐 인식하고 인지하고 뭐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기억세포한테 딱 걸려서 딱 걸려서 기억세포가 형질세포, 기억세포로 또 분화되고 이 형질세포가 항체를 우수수수수수 훨씬 더 많이 이때보다 더 많이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거를 2차 면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체액성 면역은 조금 더 정교하다는 게 보입니다. 자, 세포성 면역에 대해서 우리 같이 했고요. 바로 죽이는 거. 그다음에 기억해서 두 번째 왔을 때도 또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게 이렇게 면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림은 항원 A가 감염된 사람의 혈액 속의 항체 A의 농도이다. 항원 A에 감염됐더니 그 사람이 항체 A가 생긴 거예요. 그때 이 사람 몸에 있는 그 항체 A의 농도를 이제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건데요. 자, 항원 A가 지금 1차로 침입했다고 쳐요.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항체 A 농도가 좀 증가했다가 감소하죠. 그러다가 항원 A가 또 두 번째로 침입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때 항체 A 농도는 훨씬 더 짧고, 그죠? 훨씬 짧고 급격하게 많은 양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자, 여기서 항원 A의 1차 침입 시에는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을 거고 항원 A가 2차 침입했을 때는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겠죠. 2차 면역 반응에서 항체 A를 만든 것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기억세포죠. 예. 기억세포가 만든 게 아니라 기억세포에서 만든 분화된 형질세포에서 만들어진 거겠죠. 자, 어떤 사람의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라고 하거든요. HIV,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시간에 따른 체내의 HIV의 수와 보조 T 림프구의 수 및 몸의 상태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거든요. 이 HIV는 우리가 아는 후천성 면역 결핍 즉 AIDS를 일으키는 그러한 바이러스입니다. 이것이 우리 특이적 방어작용과 어떻게 관련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HIV 바이러스 감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원래 존재하던 보조 T 림프구가 같이 증가합니다. 이것을 이물질로 인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그 다음에 보조 T 림프구도 같이 이제 적어지죠. 자, 적어지는데 어느 순간 HIV 바이러스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고 대신에 보조 T 림프구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정상보다 훨씬 적어진 게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면 보조 T 림프구는 우리 몸에서 특이적 방어작용을 하는 엄청 중요한 물질인데 이것이 몸 안에 줄어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는 면역이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다쳐도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그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서 위험해지는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네. 자, 이게 무슨 일일까요? 네. HIV라는 이 HIV 바이러스가 보조 T 림프구를 파괴한다고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보조 T 림프구가 점점 사라지면서 HIV가 면역을 결핍시키는 좀 무섭죠.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항바이러스적으로 치료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에이즈에 걸린 사람도 만성적으로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신에 관련해서 배우겠습니다. 백신은 특이적 면역 반응, 즉 특이적 방어작용의 아주 중요한 예인데요. 백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방접종을 맞는다고 하죠. 그 예방접종을 맞는 그 약물 안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병원체를 약화시킨 것, 병원체를 죽인 것, 이런 병원체의 어떤 찌꺼기 같은 그런 물질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몸에 병원체를 주입시킨 거죠. 근데 약한 걸로. 그래서 항원은 항원인데 인공항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이 병원체를 약화시킨 거라도 맞으면 병원체를 그대로 몸에 받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한테 백신을 접종합니다. 그럼 체내에서 이 그림 봐주세요. 이 항원이 뭐라는 거죠? 백신이라는 거죠. 인공 항원. 백신이 들어가면 체내에서 이제 이런 1차 반응이 이렇게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소량의 항체와 기억세포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는 재침입했어요. 실제로 병원체가 재침입할 경우에 기억세포가 다시 또 작용으로 다량의 항체를 빠르게 많이 생성하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백신을 맞아 놓으면 다음에 똑같은 병원체가 침입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다량으로 항체가 빨리 생성되므로 그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특이적 방어작용의 원리를 이용해서 백신을 만들고 우리가 그것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